네, 안녕하십니까. 고급 비즈니스 OA 14번째 챕터 슬라이드 마스터와 레이아웃 강의를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효용성이 있을 거라고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야 될 부분은 인쇄 형식 설정하기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이 인쇄 형식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모르셨을 거라고 예상되고 대부분 이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안 들으면 모르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와 레이아웃에서 옆에 보시면 유인물 마스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고 이렇게 하나 열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열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좋겠죠? 11점 파일이 없네요. 여기서 열어볼게요. 제 원드라이브에서 깔려있던 것을 열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유인물 마스터를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마스터 보기 그룹으로 가겠습니다. 마스터 보기 그룹에 가보시면 유인물 마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유인물 마스터.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인물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유인물 마스터를 보시면 유인물 마스터 탭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유인물 마스터 탭에서 여러분들이 유인물의 형태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인물의 형태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조금 변경해 주시면 유인물 마스터를 통해서 유인물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인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유인물 형태를 인쇄하시면 이런 식의 6페이지가 인쇄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이렇게 인쇄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바꿔볼게요. 유인물 마스터의 방향으로 가보셔서 마스터 방향을 일단 가로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좀 더 그 종이 한 페이지 슬라이드를 차지하는 범위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 전체 크기는 여러분들이 맞추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한 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슬라이드 수, 이것들을 조절해 봅시다. 자, 이 4개로 하니까 좀 더 잘 보이지 않겠어요? 6개는 좀 너무하다 싶어요. 사실 9개도 되긴 하지만 4개 정도가 저는 좀 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머리글, 날짜, 페이지 번호,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각각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이 머리글을 쓸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글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표현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머리글 마케팅 견적 제안서. 글꼴 자체도 한번 그려볼까요? 14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어떠세요? 이제 요 4개에서 여러분들이 제안서 형태로 이렇게 보이실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보시면 이 삽입 탭에 가시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에서 그림 그룹을 누르시고 그림 삽입 이 디바이스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스톡 이미지를 불러오셔도 무방하겠죠. 이런 것들은 뭐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러서 삽입된 그림 크기를 조금 자르도록 할게요. 잘라서 꼬맹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라낸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제가 형태대로 바닥글 영역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글 입력해서 바닥글 자체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바닥글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동의대학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바닥글과 여러가지 날짜 그리고 페이지 번호까지, 요건 페이지 번호입니다, 통해서 이 전체 유인물 형태들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하시고 이걸 가지고 파일 탭에 가셔서 인쇄로 가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어요.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서 유인물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슬라이드 노트 개요 이런 형태도 인쇄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슬라이드 설정을 했잖아요. 4개의 슬라이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내가 아까 넣었던 이미지, 글자, 제목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은 용지 크기에 맞게 해제를 하시면 이것들이 용지 크기에 맞게 해제가 돼서 좀 더 정의가 된다는 거죠. 잘 보시면 용지 크기 맞게 조정해 버리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테두리라든지 슬라이드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바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시면 슬라이드 유인물도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설정한 유인물 형태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다 미리로 보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인물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 유인물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쇄하실 때 좀 더 정리된 형태로 페이지를 정리하시면 내가 보기에도 편하고 좀 더 확인하기도 쉽고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양질의 페이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우리가 벌써 인쇄까지 왔어요. 이 인쇄에 대한 옵션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탭의 인쇄에서 여러분들 인쇄 환경 설정을 하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이 옵션을 내가 설정한 옵션에 따라서 인쇄 모양을 미리 보게 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쇄 부스예요. 여기가 복사본에 여러분들이 인쇄 부스라고 볼 수 있고 인쇄 부스를 똑같은 내용을 2부씩 할 건지 3부씩 할 건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쇄하기 버튼입니다. 이 인쇄하기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인쇄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프린트 설정이고요. 이 프린트 설정에는 여러분들 PDF 설정이라든지 여러분들 프린트 찾아서 여러분들 연결된 프린트를 선택하실 수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슬라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저만의 한 가지 팁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린터 선택하실 때 보면 이 프린터를 선택하시고 사실 요 밑에 보면 프린트 속성이 있어요. 프린트 속성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프린트의 각각의 속성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도 유인물 속성이 있지만 프린트마다 대부분 이 프린트 속성으로 이 페이지들의 설정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이제 초기 기본 값으로 한 장씩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기본 형태에서 연당 여러 페이지 인쇄, 4장, 그리고 가로 인쇄를 하면 아까 우리 유인물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인쇄를 해보면 이것들이 훨씬 더 배율이 좋아요. 그래서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미리 보기로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속성을 줬을 때는 프린트 속성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유인물을 기본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 프린트 속성에서는 이 4장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미리 보기 보시면 엄청나게 꽉 차 있죠. 실제로 꽉 차서 나옵니다. 왜? 머리글과 바닥글, 아까 유인물에서 설정됐던 그 페이지 부수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 전체 페이지를 꽉꽉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글이나 제목글 이런 것들을 유인물에서 나오는 것들을 안 나오게,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나오게 하고 페이지를 더 크게 해서 4장씩 볼 때는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프린트 속성에 가셔서 이 레이아웃 설정을 한번 잡아 보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프린트 속성으로도 한번 프린트 해 보시고 유인물에서도 한번 프린트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 한 가지는 딱 프린트 속성으로 만약에 연당 4페이지 인쇄를 했다면 유인물에서는 한 장으로 돌려주셔야 되고요. 프린트 속성으로 한 장으로 기본 설정해 두신 상태에서 여기서 유인물을 4가지로 해야지 엉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속성에서도 4장으로 하고 만약에 4장으로 하고 여기 유인물에서도 4장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4장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4페이지가 4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총 16페이지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글자는 볼 수 있냐?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전혀 틀릴 일 없이 인쇄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번에서 프린트 속성을 만지는 법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4번째가 슬라이드 범위 선택입니다. 슬라이드 자체를 여러분들이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슬라이드를 인쇄할 것인지 현재 슬라이드만 인쇄할 것인지 범위를 지정할 건지도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째가 우리가 인쇄 모양 설정하기입니다. 이 인쇄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죠. 아까 우리 같이 해봤죠. 그리고 6번째가 단면, 양면 선택할 수 있고요. 사실 양면 프린트도 가능한 설정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단면, 양면 잘 모르시는데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양면 인쇄가 어떤 기준으로 인쇄될 것인지 긴면 기준인지 짧으면 기준인지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위로 넘길 건지 옆으로 넘길 건지에 따라 이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인가요? 7번째가 인쇄 순서입니다. 그래서 한 분씩 인쇄할 건지 한 분 111. 그래서 여러분들 인쇄를 할 때 우리가 총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있다고 치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를 다 보내고 다시 1, 2, 3, 4, 5, 6, 7, 8, 90으로 뽑을 건지 아니면 우리가 111 세부를 뽑는다면 111, 222, 333 이렇게 뽑을 건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주시면 여기서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컬러를 뽑을 건지 회색조로 뽑을 건지 흑백으로 뽑을 건지가 설정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잉크 프린터나 컬러 비용이 비싸다면 여기서 변경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엄청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글, 바닥글 편집이 있습니다. 이 머리글, 바닥글 편집은 여러분들이 직접 편집해 보실 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인쇄 속성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볼 부분은 이 슬라이드 설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서고 설정의 모든 슬라이드 인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목록을 누르시면 우리가 대부분 모든 슬라이드 인쇄하는데 혹시 내가 인쇄하고 싶은 페이지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시고 2에서 5페이지만 인쇄할 거야 라고 해주시면 2에서 5페이지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2에서 5페이지인지 볼까요? 2에서 3 슬라이드를 보면 2, 3, 4, 5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3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마다 각각 공부할 부분을 적으실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여기서 가로 방향으로 변경하고 회색적으로 변경해서 이 전체 값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머리글 바닥글에서 여기서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넣고 싶으면 페이지 번호를 설정해 주시고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제목 및 내용 표시하기 싫으시면 슬라이드 번호 하고 싶으면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하고 싶으시면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함,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 가지 유인물일 때 어떤 것들을 넣을지 뺄지도 다 되기 때문에 모두 적용시키면 여기서 보시면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내가 넣었던 부분 전체 페이지에서 유인물로 갈 때 페이지 수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만든 형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뷰는 안 들어갔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마스터와 인쇄 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이 프레젠테이션의 마스터 보기 그리고 인쇄 설정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부분인데 이 과제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제가 내놨어요. 이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 과제 가보시면 비지소의 과제로 여러분들이 잡은 주제 통해서 기말 발표를 위해서 우리가 PPT 디자인 없이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멀티미디어까지 배웠고 디자인 도형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표현할 때가 왔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해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준비된 내용들을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디자인 없이 내용들을 쭉쭉 써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완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내는 게 이번 주의 과제고요. 이 과제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고자 그 여러분들 선배가 했던 기말 발표 과제들을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선배가 했던 사례고요. 이, 이 학우분은 이제 카카오 트래블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내가 카카오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내용들은 내가 말한 화자예요, 화자. 내가 어떤 사람이라서 이걸 제안하고자 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했고요. 이 친구는 카카오의 신사업 개발팀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신사업 개발자로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군을 구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사례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OA를 배우고 처음 디자인도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다 보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여러분들 선배의 자리를 두고 왔습니다. 제가 메일을 뒤져가지고 선배가 발표하고 나서 피드백을 한 번 더 받았었어요. 이걸 가지고 내본다고. 그래서 너도 너무 열심히 한다고 느꼈고 그것들이 자료가 메일에 남아 있어서 이 친구의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제목은 이제 카카오 곱하기 트래블이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트래블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깨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애니메이션 되게 생각보다 멋있게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카카오 트래블이 흑백으로 바뀌면서 개발 아이디어지면서 카카오 여행 플랫폼 앱을 개발했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 트래블이라는 사업이 필요하다. 저희는 카카오 여러 가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여행 부분은 조금 카카오에서 강하게 있지 않으니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서였어요. 그래서 전체 기획서나 제안서의 형태는 여러분들 과제로 하고 있는 기획서나 제안서의 형태는 많은 근거와 자료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전체 앱의 앱 기획서라고 생각하시면 이 방향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죠. 앱 기획서는 앱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 전체 과정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방향을 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는 이제 이 앱을 구현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완성시켰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행 이젠 진짜 혼자 어렵게 고민하지 말고 카카오 트래블로 하자라는 게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휴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계획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남녀 3,512명을 대상으로 여행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고 이런 근거 자료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물었던 내용은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는 제목이었고요. 여행 계획이 있다는 50%, 여행 계획이 없다는 건 47%로서 2명 중 1명이 여행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전이었죠. 그래서 여행 좋아하시나요? 까지 같이 물었는데 여행은 좋아한다는 게 74%, 잘 모르겠다는 게 20%, 싫어하는 편이다 5.5%.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조사할 수도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이 서베이 여론조사라는 걸 확인하고 그 여론조사를 어디서 찾았다는 것까지 출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명 중 7명, 8명꼴로 여행을 좋아한다고 응답을 했던 사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어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십니까? 라고 물었고요. 실제로 여행 갈 때 중요시하는 요소들은 가격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 음식, 숙소, 동반자, 시간, 경관, 힐링, 취향까지 해서 여행 갈 때 중요시하는 요소 복수 응답으로 3가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음식, 숙소, 동반자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가격부터 안전 여부까지 여행에 대해서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라는 게 현재 여행에 대한 문제, 상황, 현실이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쉽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여기 카카오 트래블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라고 기획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손 안에 똑똑한 여행 플래너. 우리 카카오 트래블은 여행 플래너라는 개념으로 앱 개발이 들어갔고요. 그 앱 개발 매뉴얼을 이 친구가 만들었다고 매뉴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 카카오 여행이라고 앱을 만들어 보겠다. 그럼 이 앱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래서 핵심 기능은 여행 플랜을 작성하는 기능, 그리고 여행 수기와 꿀팁, 그리고 여행 파티 개설하는 게 우리 카카오 트래블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여행 플랜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일정 담아두고 숙소 예약부터 항공권 관리 그리고 비용 계산까지 해주는 카카오 여행은 여러 가지 일정과 이벤트 탐색까지 다 수기와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파티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트래블 리더까지 할 수 있는 여행 파티 개설하는 사용법을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카카오 여행을 검색하신 후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카카오 여행이라는 부분들을 설치하시면 시작하게 누르시면 기기 인증이 가능하고요. 인증된 여행 카카오 트래블은 권한 허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2018년에 이 친구가 이렇게 직접 다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카카오 트래블은 가족 카카오 계정을 통해서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시면 프로필부터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 작성은 나중에 작성할 수도 있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줌으로써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름은 동일해 너무 높아. 뭐 상태 메시지는 겨울방학 때 오사카 가실 분, 아이콘, 프로필 사진 단계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남녀 성별 단계, 세 번째로 추가 정보 입력을 통해서 여행 경험이라든지 어학 능력 단계, 그리고 자격증, 해외 거주 여부까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격, 취미, 목적까지 설정해주고 계좌를 선정해서 연동해주고 그리고 카카오 항공권과 카카오 내비 기능을 선택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행 가자. 우리가 실행했을 때는 파티 개설, 파티 타기, 여행 정보, 여행 서비스 등으로 인터페이스가 진행될 것이고 이 카카오 트래블은 내 정보 페이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파티원을 가입 중인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등록한 친구, 여행 관리, 몇 건 여행, 몇 건 다녀왔다. 여행 진행 중인 여행 기록, 파티 관리, 계산 관리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AD 광고 붙여서 광고, 패키지 광고, 우리 수익도 실행할 거고 여행 파티 가입할 때는 파티 개설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실행하면은 이렇다. 가입 시청자는 이렇다. 다른 멤버 프로필도 볼 수 있다. 파티페이도 진행할 수 있다. 파티 찾기에서는 파티 목록을 이렇게 확인해서 검색할 수 있고 나라별로 검색할 수 있다. 문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여행 정보라든지 여행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앱 기획을 친구가 해온 거죠. 여러분들하고 동갑인 2학년 때요. 그래서 이런 기획서나 제안서들은 뭐 여러 가지 근거와 자료를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런 앱 기획의 방향은 또 이렇게 앱 페이지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실제로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기획 방향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여러분들 학우의 자료를 들고 왔고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과제에 디자인 없는 내용들을 업로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잘 준비해 오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 학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들을 제안을 했고 결과 답까지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